일단 여기서 체크할 부분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폼은 써서 출력하면 되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대상을 AR로 틀어 잡아주고 6으로 바꿔주면 되죠. 요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출력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코드는 이제 똑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print ARR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다 딱 넣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ARR이 없죠? 이 print ARR이라는 곳에는 ARR이 없고요. 이 배열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가져가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면 무조건 1, 2, 3, 4밖에 안 나와요. 이 배열. 그래서 출력해주는 코드만 여기다가 놓고 이제 이 배열을 메인이 가지고 있는 배열을 print ARR이라는 함수한테 넘기고 싶은 거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 ARR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 코드 대신 뭐 써도 돼요? 함수 써도 되잖아요. 대신 이제 이 ARR이라는 게 이 함수 내부에 없으니까 얘를 여기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냐? 자, 이거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기필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부분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해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안 써도 되죠? print ARR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요때 함수 쓸 때는 요거를 넘겨야 되고 요때 함수 쓸 때는 요거를 넘겨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답을 바로 쓰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RR. 자, 요거 정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소값이다. 여기서 써야지. 시작 주소값이다. 자, 그리고 제가 타입도 적어드렸죠. 타입을 아셔야 되죠. 이 타입이 뭐다? 이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ARR이 주소니까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두 개의 값은 완벽하게 동일하겠죠. 출력을 해서 보시면은 ARR과 ARR이 같다 이거예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요걸 한번 보세요. 완벽하게 같죠?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값을 집어 넣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소를 알고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ARR의 그렇죠? 두 번째 칸
ARR부터 한 칸 이동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딱 찾아 들어가면은 2가 나오겠죠? 별 문제 없고요. 자, 근데 얘랑 값이 동일하다면서요. 이런 게랑. 그럼 ARR 대신 PARR 해도 된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죠? 그리고 이 표현은 또 정확히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안 거는 배열의 주소값을 뭐 다른 이렇게 주소음 변수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둘 다 의미하는 값이 같으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을 때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첫 번째 주소만 알고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자, 이제 이 함수에다가 얘를 넘겨야 된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컴퓨터에 또 시어넣어 컴퓨터의 특징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는 페인트공이 있어요. 아파트 색칠을 좀 칠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이렇게 중정비를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떠가지고 페인트공한테 갖다주면 페인트공이 칠해주겠죠? 그리고 다시 갖다 놓으면은 아파트에 색칠을 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들어다가 페인트공한테 갖다 주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하기 싫죠. 이거는 페인트공이 그냥 와서 색칠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죠. 여러분, 그 배열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값을 연속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어딘가에 넘겨준다라는 거는 배열 자체를 절대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거를 6개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페인트공이 와가지고 자기 할 일 하고 가는 게 낫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도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메모리에 엄청나게 많은 값이 있으면, 특히나 배열 같은 경우 얘를 프린트 ARR이라는 함수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 2, 3, 4를 다 넘겨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배열이라는 건 다 붙어있으니까 아파트 입구만 알려주면 페인트공이 와가지고 1동부터 2동, 3동, 4동, 5동, 6동 다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굳이 페인트공한테 갖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절대로 배열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배열의 주소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함수에 배열을 넘길 수 없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다가 배열의 주소를 받을 수 있는 주소 변수 하나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4로 고정해 놓으시면 얘도 4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넘기겠죠?
출력은 되는데 둘 다 1, 2, 3, 4 4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6이고요. 얘는 길이가 4잖아요. 자, 아까 제가 길이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요게 뭐죠? 요게 배열의 크기입니다. 크기. 배열의 크기는 요거 사이즈 곱하기 요거 16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사이즈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사이즈는 인트니까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고요. 4 대신 사이즈를 쓰면 돼요. 됐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사이즈 9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조금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똑같은 코드인데 이거를 아예 여기서 구해버리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구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안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하신 분들 2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2개밖에. 해볼까요? 사이즈를 배열을 넘겨주면 배열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이즈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무조건 2개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함수의 배열을 넘길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배열을 프린트 ARR에다 딱 넣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얘는 배열이 아니고 주소값, 일개 주소값이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배열이거든요. ARR은 배열이에요, 그죠? 근데 이 PARR은 뭡니까? 얘는 배열 아니에요. 얘는 주소 변수,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함수로 넘어갈 때는 배열로서 넘어갈 수가 없고 그냥 주소값, 포인터로 바뀌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배열의 그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배열 사이즈가 없어집니다. 배열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C 언어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안 그런데 C 언어에서는 무조건 배열을 넘길 때 그 배열의 길이를 같이 넘겨줘요. 아시겠죠? 사이즈를 무조건 9에서 넘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최종 정답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다가 배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요거 함수의 배열을 넘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배열이
포인터가 됩니다. 이게 미묘합니다. 되게 배열이랑 포인터랑 같으면서도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거를 외워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외운다고 해도 잘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실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만 해두셨다가 틀렸어요. 틀렸으면은 틀릴 때마다 보면서 아, 배열이 그냥 못 넘어가고 포인터가 됐지. 이거를 계속 여러 번 실수 5번 하면 몸이 익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려면 실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는 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든 막 해봐라. 그리고 제가 또 여담으로 약간 잔소리 같은 건데 여러분, 이게 시언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 2달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떠한 거에 이제 휩싸여 있으시냐면 한 일주일 했는데 내가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그러면은 뭐 누구나 다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두 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호흡을 길게 가지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바, 파이썬, 시언어. 자, 요게 다 과정이 있어요. 취업자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배우는 목적이 다 다양하겠지만 학업에 도움이 되거나 학업에다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을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내 업무에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최소 2개월은 필요합니다. 최소 2개월. 근데 이 2개월이 뭐냐면 하루 3시간 정도가 아니고 하루 6시간 정도를 꾸준히 2개월 해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좀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이런 자바 취업자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 9시간 합니다. 하루 9시간씩. 그리고 주말 과제가 있어요. 요거를 8개월을 합니다. 6개월에서. 근데 이 중에서 50% 정도가 포기를 해요. 이렇게 수료를 하고 나서도 못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좀 과장되게까지는 아니고 좀 극단 그 취업자 과정을 얘기한 건데, 어쨌든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작 보름 한 달 하고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하는 거 3시간 하시고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복습을 하셔야 실력이 좀 더 빨리 느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그 파이썬이 쉽다고 하는데 파이썬도 고급 과정을 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자바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하려면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당연한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포인터도 마찬가지. 포인터도 여러분들 이 포인터가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생소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만 견뎌주시면 돼요. 자, 자소리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배열을 수정하는 체인지 함수. 체인지 함수는 저희가 계속 이전에도 풀었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변수 하나 넘겼던 거고, 두 번째는 변수 2개 넘겨가지고 그 2개의 값을 교체했던 거고, 이제 세 번째 체인지 함수는 배열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값을 수정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해보세요. 자, 요거 하실 때는 역시 이제 대괄호 문법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버전으로 해주세요.